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작 큰 책임을 져야 할 윗선들은 숨은 채 현장에서 땀 흘린 이들만 희생양 삼는다는 의구심에서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절한 선에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하는 일개 검사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설의 박용현 논설위원입니다. 156명의 생명, 156개의 우주가 사라진 참사 앞에서 대통령을 필두로 한 국정운영 책임자들은 여전히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누구 한 명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번인데도 현장에 출동해 구조활동을 지휘했던 용산 소방서장을 입건한 데 대해 많은 이들이 공분하는 것도 정작 큰 책임을 져야 할 윗선들은 숨은 채 현장에서 땀 흘린 이들만 희생양 삼는다는 의구심에서 비롯됐을 것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헌법 제7조 1항을 읽어보며 시작하겠습니다.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고 그에 따라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법적 책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검사의 시각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은 협소한 법적 책임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책임을 아우릅니다. 더 큰 의미의 책임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폭군들은 실정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개와 돼지가 사람이 먹을 양식을 먹어도 단속할 줄 모르며 길에 굶어 죽은 시체가 있어도 창고를 열 줄 모르고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내 탓이 아니다, 흉년 탓이다 라고 하니 이는 사람을 찔러 죽이고서 내 탓이 아니다, 무기 탓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통치자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자신의 탓으로 여기지 않고 남 탓만 해서는 통치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맹자의 가르침을 따른 군주가 몇이나 됐겠습니까? 이렇게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절대 권력 체제를 혁파하고 들어선 게 현대의 민주공화제입니다. 모든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 정치는 현대 사회가 이루어낸 민주공화국 통치구조의 구성 원리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막연하게 책임지라 하는 것이라고 폄하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헌법 질서와 헌정사의 상식을 허무는 일입니다. 매번 그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이것도 저는 좀 후진적으로는 이게 대통령실의 인식은 그래서 시대착오적입니다. 더욱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받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공직자는 이태원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사후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해 뼈아픈 책임을 느끼고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대통령,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등 더 큰 권한과 책임의 소유자들을 제쳐둔 채 경찰을 향해서만 호통을 쳤습니다. 마치 남일처럼 말입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 나가 있던 경찰관들까지 탓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인파를 통제하기 위해 목이 쉬어라 외쳐대던 경찰관의 영상을 못 봤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경찰관들이 참사를 막지 못한 이유는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과 이에 따른 임무 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장 경찰관들이 아니라 경찰 지휘부, 행정안전부, 나아가 대통령실이 챙겼어야 할 몫입니다. 그러나 이태원 인파를 우려하는 경찰의 정보보고는 어떤 이유인지 묵살됐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 주변 집회관리와 마약 단속에만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참사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빼앗겼으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전체가 책임을 통감하고 그 전제하에 위아래 할 것 없이 잘잘못을 짚어나가는 진상규명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자신은 책임선상에서 제외된 듯 제3의 심판자인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건이 벌어진 뒤 처벌 단계에 등장하는 검사의 태도를 연상케 합니다. 검사는 범죄 발생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후적 처벌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검사의 역할은 딱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달라야 합니다. 수사에서 법적 책임만 묻겠다는 식이라면 계속 검사를 하지 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검사의 언어, 검사의 생각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맞는지 몰라도 인간적, 윤리적, 국가적으로는 잘못된 말입니다.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용산구청장 등 용산 공직자들이 줄줄이 입건되었습니다. 용산에만 책임을 묻는다면 대한민국은 왜 존재합니까? 윤 대통령은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 책임은 먼저 자신과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책임이 막연하지 않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국정의 정점에 선 대통령이 평소 국민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는 많은 것을 바뀌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경찰의 날에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참사 당일 경찰이 마약 단속을 위해 애초 계획보다 대폭 늘어난 50명의 형사를 이태원에 투입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평소 안전 문제를 이렇게 꼼꼼히 챙겼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윤 대통령은 되레 안전과 역행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지난 6월 원전업체를 찾아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상징적이고 파격적인 발언입니까? 정부가 우선시해야 할 절대적 목표로 인식되어 온 안전의 가치 등급을 추락시킨 순간으로 많은 이들의 뇌리에 박혀있는 장면입니다. 예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는 재난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국장급 공무원이 파견 나와 있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이 기능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이런 수준이니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 상황실이라는 데가 우리 재난 이쪽에 컨트롤 타워가 아닙니다. 컨트롤 타워는 중앙안전대책본부로 봐야죠.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참사 예방 대응의 문제점을 따지는 국정감사장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낙선화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그게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참사 직후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한 것은 바로 대통령실 관계자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된 지금 윤 대통령 자신은 국민 보호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참사의 사전 예방은 물론 사후 대응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제대로 움직였는지도 반드시 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과거에는 이루어지던 헬로윈 축제 인파 관리가 현 정부에서 사라진 근본 원인을 범정부 차원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다음으로 무겁게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상황에 대한 관리가 안 돼갖고
거기서 대규모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거는 경찰 소관이죠. 이거를 자꾸 섞지 말라고.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경찰에 대한 지휘 책임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고,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여기서 이 사무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재난안전법상 지방자치단체도 중요한 책임 주체입니다. 윤 대통령이야말로 책임 소재를 흐리지 말아야 합니다. 경향신문이 공공의 창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태원 참사 책임 주체로 대통령실 33.3%, 다음으로 경찰청 행정안전부 15.9%가 꼽혔습니다. 이상민 장관 사퇴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56.8%에 달했습니다. 한국방송 여론조사에서는 책임자 경질 범위로 50.6%가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까지라고 답변했습니다.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까지는 28.3%, 경찰청장은 15.5%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상민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여론이 80%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장관은 책임지는 자세는커녕 희생자와 국민을 모독하는 망발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해임감입니다. 이 장관은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강화시켜 놓고 정작 지휘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공직자를 본 적이 있나 싶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이 장관을 합동분향소 조문에 이틀 연속 동행시켰습니다. 대통령의 신임이 이 장관의 무책임 행보에 뒷배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왕에게만 인정받으면 무탈했던 왕정시대의 신하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공직자는 헌법이 규정하듯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현 정부에서 공직자의 책임의식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근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용산구는 사전 안전관리에 실패한 것은 물론 사후에도 영안실 섭외 등 지자체의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법적 책임도 정치적 책임도 아닌 마음의 책임이라니 책임 정치의 원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구청장보다 100배, 1000배의 책임을 느껴야 할 대통령은 참사 9일 만에야 겨우 공식 회의석상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책도 없었습니다. 제사를 도려내는 각오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도 구체적 방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한 일이라고는 경찰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친 발언뿐이었습니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듯했습니다. 경찰은 이튿날 경찰 수뇌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행정안전부는 제외했습니다. 이런 윤 대통령의 모습은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적절한 선에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하는 일개 검사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국정의 총사령탑에 걸맞은 책임감과 안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중차대한 지위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워집니다. 대통령의 책임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새삼 회자됩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9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이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허물어지고 있는 공직자의 책임을 생각하며 다시 헌법 제7조 1항을 읽어봅니다. 논설이었습니다.